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 처짐, 아주 굉장히 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안검하수, 또 눈꺼풀 처짐을 치면은 안검하수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도대체 안검하수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인지, 또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검하수의 다양한 원인, 또한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려면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꺼풀 올리는 근육, 눈꺼풀 올림근인데요. 눈에 건판하고 붙어가지고 눈을 올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마 근육. 저도 보시면 이제 이마를 들면은 눈이 떠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마 근육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 눈꺼풀 올리는 근육 뒤에 그 뮬러근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눈을 올리는 기능이 약간은 눈꺼풀 올리는 것보다 좀 작긴 하지만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눈꺼풀이 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안검하수는 크게 2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선천 안검하수고 하나는 후천 안검하수입니다. 선천 안검하수는 말 그대로 날 때부터 안검하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특징은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안검하수인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좀 작았었고요. 그리고 눈을 아래로 볼 때에 눈꺼풀이 잘 안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은 말랑말랑 고무줄이어야 되는데 그 고무줄이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좀 파이프처럼 딱딱하니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를 볼 때 눈꺼풀이 따라 내려야 되는데 따라 내려오지 않고 눈꺼풀이 여전히 위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선천 안검하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후천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원인, 하나는 근육의 문제, 다른 하나는 신경의 문제.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계적 원인입니다. 기계적 원인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눈꺼풀 올리는 힘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눈꺼풀에 다래끼가 있건지 아니면은 눈꺼풀이 부어 있던지 이런 경우에 그 무게에 의해서 눈꺼풀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 안검하수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눈꺼풀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마근이 마비되는 경우, 우리가 구안화사, 안면 마비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이 7번 신경이 마비되면서 이마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한쪽 눈썹이 내려오면서 입꼬리도 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면 마비한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이 건판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안검하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눈꺼풀이 쑥 꺼지면서 자꾸 이마를 보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심하게 재면서 눈을 잘 못 뜨는 경우에 이런 경우 우리가 노년성, 퇴행성 안검하수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3번째는 신경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꺼풀 올리는 근육하고 또 뒤에 있는 뮬러근하고 그 2가지가 눈꺼풀을 올릴 수 있는데요. 눈꺼풀 올리는 근육은 3번 뇌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뇌신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번 뇌신경을 누르는 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눈꺼풀이 처지면서 동시에 복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뮬러근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교감신경은 목을 따라서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거나 이 폐암 수술을 받고서 선생님 수술에 갑자기 안검하수가 생겼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감신경계가 목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수술 중에 거기 다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검하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 이후에 안검하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목을 심하게 꺾이는 경우에 이 목을 따라오는 교감신경이 다치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뮬러근 기능 저하로 인한 안검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진짜 안검하수가 아닌 가짜, 거짓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눈병증이 있는데요. 갑상선 눈병증은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영향이 눈으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안구가 돌출되기도 하고 눈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는 양쪽 눈이 다 커지는 게 아니라 한 눈만 커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반대쪽 눈은 좀 작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마치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시가 있는 경우에도 마치 안검하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사시가 있는데요. 하사시라는 것은 눈이 밑으로 처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으면은 눈꺼풀이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만약에 한눈은 정상적으로 앞을 보고 있는데 한눈이 밑을 보고 있는 하사시가 있으면은 눈꺼풀이 그쪽은 따라 내려와서 마치 그 눈에 안검하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히 안검하수인 줄 알고 눈꺼풀 올리는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먼저 사시 수술을 해서 두 눈의 위치를 맞춰야지만 안검하수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검하수라고 무조건 눈꺼풀이 작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짓 안검하수로는 눈꺼풀 연축이나 또한 근무력증을 줄 수 있겠습니다. 눈꺼풀 연축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는 힘은 정상입니다. 뜨는 힘은 정상인데 눈을 감는 힘이 너무 세서 눈이 자꾸 감기기 때문에 마치 눈을 못 떠서 안검하수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수술로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눈을 감는 힘을 보톡스로 약화시켜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리고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신질환이죠. 단순히 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무력증은 근육으로 가는 휘발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경에서 근육에 휘발유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신경 말단의 이상으로 해서 근육에 에너지가 안 가니까 차에 마치 기름이 없는 것처럼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것이 근무력증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미난 것은 집에서 검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얼음을 갖다가 잘게 쪼갠 다음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한눈에 안검할 수 있는 쪽 눈에 얹고서 한 2, 3분 정도 있으면 눈이 확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근무력증에 의한 안검하수일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이런 안검하수의 원인을 자가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옛날 사진과 거울을 꺼내 보시죠. 옛날 사진을 보시면은 내가 언제부터 안검하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울을 보면서 내 눈썹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썹이 한 눈만 처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면 마비에 의한 안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눈꺼풀 고랑이 푹 꺼져 있으면서 내가 이마를 들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퇴행성 안검하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원치 않는데도 자꾸 눈이 깜빡깜빡 감기면서 눈뜨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안검 연축에 생긴 안검하수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 되면서부터 눈이 자꾸 감긴다. 그리고 만약에 얼음을 얹고 있으면 안검하수가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력증에 의한 안검하수를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눈꺼풀이 처지면 시야가 가려 보입니다. 그래서 위가 안 보이거나 더 심한 경우는 아예 눈을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단을 헛디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시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 안검하수가 있으면은 이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점점 발달해가는 과정인데 안검하수 때문에 이게 동공을 가리고 빛이 눈 안으로 안 들어오면은 그 눈에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시력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올바르게 진단해서 정확한 시기에 잘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검하수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꺼풀이 좀 작다, 짝짝이다, 처져 있다는 뜻이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마비, 근육의 이상, 또 근육과 신경이 만나는 부분 접합부의 이상,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우리가 안검하수가 제대로 교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우리 100세 시대에 우리 소중한 눈 잘 간직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많은 약들을 먹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알고 먹으면 몸에 좋은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좋은 약과 나쁜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